자, 생물과 환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배우면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 여기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 그리고 외워서 풀다가 외우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대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화학만큼 산화환원 반응만큼은 첫 번째 개념이 먼저야. 개념이 먼저. 그 다음에 모르면 절대 풀지 마세요.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화학만큼은, 산화환원 반응만큼은 질문이 우선이야. 풀지 마세요. 다시 할게. 시험 대비할 때 풀어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다 화학식 작성하는 거, 개수 맞추는 거, 산화환원 하는 거, 산과형이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혼자 절대 하지 마. 왜? 하는 방법이 출제자 의도 파악만 되면 걔는 아는데 그 파악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악하는 연습이 먼저야. 산화환원은 누누이 얘기했어. 2학기 때 너희가 나름 1등급을 아니면 과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 단원에선 이렇게 저 단원에선 저렇게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지금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과정은 그렇게만 해도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해야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안 하잖아? 장담해. 무조건 성적 안 나와. 2학년 때는. 왜? 2학년 때 문제들이 주로 의도 파악이 되어야만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통합과학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상위권 문제로 포진되어 있다면 2학년 때는 그렇게 의도 파악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로만 되어 있어요. 안 믿겠지만 어느 고등학교가 있어. 말은 안 할게. 어느 고등학교라고. 어느 고등학교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생명과학 평균이 30점대였어. 평균이 30점대. 다 같이 못 본 거야. 근데 웃긴 건 그때 87점 맞은 애가 지금 고3이야. 고3이기 때문에 9등급제였거든. 87점이 2등급이었고 89점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평균은 30점대야. 이게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도 파악만 되면 틀릴 수가 없는데 의도 파악이 안 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야. 2학년 때 문제들이 그래. 지금 시간 되고 몸 될 때 공부 방법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만 돼요. 이거는 과학하고 수학은 공부 방법이 굉장히 똑같아. 그래서 수학 공부하다가 숙제를 내주시거나 공부하다가 못 풀겠어.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지? 한 1, 2분, 2, 3분만 고민하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선생님 나 이거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있잖아 하면서 얘기 좀 풀이를 써주기도 하지만 풀이 쓰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습득하셔야 돼요. 그럼 수학 성적은 장담하는데 그러면 성적이 올라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 1등급 때까지 올라가지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의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의도 파악하는 연습을 안 하고 계속 문제만 풀고 아무 생각 없이 풀고 말고 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아까 침에 우리 잠깐 했었다. 생태계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자.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치. 환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유지되는. 아까쯤에 살짝 써줬죠? 생태계 하면 두 단어가 누구? 생물과 환경. 이걸 뒤에 가서 설명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 동그라미 좀 쳐줄까? 개체, 개체군, 군집이라는 말. 자, 여기 좀 보자. 밑줄만 그어주세요. 먼저 개체라고 있어. 이 말의 뜻은 쉬운 단어로만 바꾸면 다 알게 돼. 그냥 한 마리. 개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개체, 군. 요 군자라는 말 때문에 뭐가 돼? 그 같은 종. 얘가 사슴 한 마리야. 그러면 그 같은 종의 사슴들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요 군자 때문에 같은 종.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군집이라는 말은 군이 같은 종이지. 집이 집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이란 뜻이에요. 외우지 않습니다. 굳이 이거 외웠다고 해서 어디 뿌듯할 필요 없어. 그냥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주세요. 개체 한 마리가 그 애들. 근데 옆에 여러 마리, 여러 종들, and 생태계까지 가요. 그러면 요 생태계는 군집, 여러 종에다가 환경. 그러면 여러 종이니까 여러 종류들의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로 귀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듣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저랬다. 생물적 요인, 요소를 보게 되면 생태계 구성 요소, 여기서 다 아는 거니까 밑줄만 긋자. 비생물적 요인 밑줄,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마. 동그라미, 환경, 요 단어에다가만 동그라미.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었던 종의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와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단원인 거야. 일부러 단원을 쪼갠 거지. 문제를 나올 때 뭉쳐서 나와. 생물의 진화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생물과 환경은 한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 넘어오세요. 이때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생물적 요인, 일단 생태계는 둘이야. 환경과 생물. 그럼 여기서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다 아는 거지.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건 뭐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던 건데 조금 정석으로 설명할게. 생산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식물, 소비자 물어보면 동물, 분해자는 세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초등학교 때 표현이고 정석인 표현은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뭐가 있냐면 유기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물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유자는 있을 유자고 없을 무예요. 뭐냐면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이 탄소가 있는데 유기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생명체들의 구성 원소들은 다 탄소가 기본 골격이야. 그러니까 탄소가 있어야 돼. 그럼 있으면 유기물, 없으면 무기물이 되는 거야. 근데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줍니다. 그러한 생물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example이 식물인 거지. 근데 앞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남세균, 세균이야. 세균임에도 불구하고도 얘는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세균이 남세균이야. 그러니까 식물만 그런 게 아니야. 식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예인 거지.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냐면 유기물을 다른 형태의 유기물로 해주는 거. 얘가 누구야? 바로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인 거라는 거. 그럼 분해자는요?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그래서 요거 딱 포인트. 그래서 내가 이걸 잡으라. 유기물, 무기물. 얘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요거만 가지고도 구별이 잘 되는 거니까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한 번 정도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생물이 환경에 미쳐. 그치?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변화를 주잖아. 그 다음에 비버라고 들어본 적 있니? 비버? 얘가 그 강가나 이런 데서 막 나무들 뜯어가지고 댐 만드는 거. 그럼 동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잖아. 반대로 환경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밑줄 한번. 환경이 생물에게 주는 그 중에 빛과 생물.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야.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양지식물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잘 자라는 애들. 음지식물들은 햇빛을 조금 받고 좀 적게 자라는 애들. 이거든. 여기서 볼게요. 숲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진대요. 밑줄 긋지도 마. 위쪽에선 강한 빛을 적응하는 식물들이 살고 햇빛 많이 받는 생물들이 사는 거고, 아래쪽은 햇빛이 덜 들어와. 그러니까 약한 빛에 맞춰서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햇빛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진화를 할 거고, 얘는 햇빛이 적어도 살아가게끔 진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볼까? 강한 밑줄, 여기서부터 외우지 않습니다. 듣고 납득만 하면 돼. 강한 빛이야. 여긴 약한 빛인데 살아.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 보여요? 차이점. 표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은 다 같이 갖고는 있네? 뭐가 달라 보여? 그치.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달라 보이지 않니? 그래, 거기다 밑줄 그어줘. 울타리 조직. 햇빛 많은 애는 강한 빛일 때 사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약한 빛일 때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럼 묻자. 이 울타리 조직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애들일까? 눈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잘 되어 있고 잘 안 되어 있어. 강한 빛이야, 약한 빛이야. 아, 울타리 조직은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네. 강한 빛이면 잘 발달되고 약한 빛이면 적게 발달. 그럼 빛의 세기로 식물들이 뭐 하디? 그렇지. 나 혼자 대답할게. 광합성. 아, 이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조직이었던 거야. 그래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조직인데 햇빛이 많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울타리 조직이 발달된 거고, 약한 빛은 굳이 광합성을 많이 안 하니까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됐어요. 빛의 파장. 요것도 종종 나오는 건데 한 번만 설명할게. 파장. 여기다 파장에다 동그라미 좀 한번 쳐줄래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애들이 좀 많이 실수해. 물론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간 습득이 되는데 좀 알고 가면 조금 안정적이거든. 파장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만 해줄게. 파장이 커. 파장이 커.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적어. 근데 파장이 짧아. 파장이 작아. 그러면 에너지가 커. 그럼 파장이 뭔지 설명할게요. 파동을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텐데 이게 파동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파장이 크다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멀단 소리야. 근데 파장이 짧다라는 건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짧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요때 요 단어를 기억해. 잘 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여. 누가 더 빡세 보여? 얘가 더 빡세 보이지? 에너지가 더 커 보이지? 빡세잖아. 이럴 때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자, 어휘를 한번 던져볼게. 투가 되는 투가력을 생각해보자. 얘가 투가가 더 잘 될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투가가 더 잘 될 것 같아 보여요? 얘가 투가가 좀 더 잘 될 것 같지? 이렇게 가면 부닥치지만 뚫고 가잖아. 빨리 가니까. 그래서 얘가 투가력이 좋아요. 얘가 투가력이 낮고. 요건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 갔어요. 바다야. 이다 보니까 요 애들, 이 파장이 큰 애들은 하다가 많이 못 들어가. 근데 이 아이는 훅 해서 푹 하고 파고 들어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다에 사는 식물들 중에서 이렇게 얕은 데 사는 애들은 여기 파장이 큰 애들을 주로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가고, 저 깊은 곳에 사는 식물들은 투가력이 좋은 이 아이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혹시 너희들 바다에 사는 식물들 뭐가 있을까? 김,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걔네들 봐라. 어떤 애들은 좀 검은 쪽이고 어떤 애는 약간 푸른 쪽이고 어떤 애는 희끄무리하고 약간 붉은기가 있고 막 이래. 걔네들은 서식지가 달라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색깔이 다 다른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때 여기서 파장이 커 에너지가 적은 애가 누구냐면 붉은색 계통이에요. 들이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적은 애들이 붉은색 계통이고 푸른색 계통이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아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파동 에너지 쪽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근데 어쩌라고요? 자, 여기서는 누굴 이용해? 붉은색을 가지고 붉은색을 이용해요. 그래서 대신 얘를 이용하는 대신에 넌 필요 없어 하고 버려요. 버려. 누구를? 푸른색 계통의 빛의 파장을 버려요. 그래서 얕은 데 사는 애들이 자, 어디 갔니? 그거 어디 갔니? 여기서 보면 여기 봐. 얕은 바다에선 적광색을 주로 이용하고 녹색, 푸른색 녹조류가 있대. 여기서 녹조류. 얘가 왜 녹조류냐면 자, 나무는 푸른색이죠.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미취학 아동한테 주는 책들을 보면 난 직접 봤어. 나무는 녹색을 좋아해서 녹색 옷을 입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나무는 녹색 계통의 파장 빛만 싫어해.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녹색 계통만 꺼지시하고 버린 거야.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걔가 반사돼서 내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면 얘가 녹색인 건 녹색을 좋아해서 녹색을 싫어해서 반사한 거야. 얘가 빨간색이야. 나머지 건 다 받아먹고 빨간색 파장만 싫어해서 반사한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거지. 다시 할게. 빨간색을 좋아해. 적색광을 좋아하는 대신에 푸른색, 녹색을 싫어해. 그래서 녹조류라고 하는 거야. 생긴 게 녹색으로 보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푸른색 계통, 여기서 써져 있어. 여기서 깊에는 청광색을 주로 이용해. 청색을 이용하고 꺼지시지가 적색인 거야. 그래서 여기선 푸른색, 청색이라고 할게요. 청색을 좋아해서 얘를 이용해서 살아가요. 대신 꺼지시지가 뭘 버리냐면 쓸데없는 붉은색 계통을 버려요. 그래서 내 눈에는 얘가 붉은색인 홍조류로 보인다라는 거네. 요게 살짝 헷갈려. 얘가 녹조류니까 녹색을 이용한다가 아니라 녹색의 반대를 이용하는 거고 얘를 이용하면 반대를 버린 거야. 얘를 이용하고 반대를 버린 게 붉은 걸 버려서 얘가 홍조류로 보이는 거지. 요건 외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안 할 거예요. 읽어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물과 생물 잘 해봐. 자, 바로 문제 풉니다.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주시고 바로 문제 풀어주세요.